세대 소통을 위한 세대 강장제 시간입니다. 저희가 7월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바로 중간 관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도 얘기하던데요. 업무 지시에 관련된 겁니다.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신입사원들은 굉장히 어렵게 취업을 하죠. 기성세대에 비해서 더 관문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후배들을 보면서 사실 선배들도 대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기대도 해요. 이렇게 일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니까 열정도 대단하겠지. 일에 대한 욕심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일을 할 때 왜 일을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려고 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애써서 자기가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사실 선배들은 약간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업무를 내가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던져줘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죠. 자, 여러분들도 답답하신가요? 답답하다면 이 마음을 조금 옆으로 두고 우리가 다른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신세대들은 과연 왜 이럴까? 어떤 문화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자라났을까? 바로 사고 습관의 차이인데요. 자,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 자라는 환경을 이렇게 보면 사실 자원이 지금만큼 풍부하지가 않죠. 그래서 풍부한 자원이 있지 않다 보니 뭔가 배우려고 할 때 또는 내가 학습을 할 때 일일이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험을 미리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배우면 되고 매뉴얼도 얻을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지만 그걸 미리 해본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배들은 자기가 직접 해본 경험들이 꽤 많습니다. 뭐 참고할 수 있는 참고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일이 각 분야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다 보니 되던데 하다 보니 실패했어. 이거는 이렇게 어렵구나. 이거는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내가 배운 게 다 내게 되는 거구나. 생각보다 뿌듯한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기성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본인의 좋았던 경험을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쟤네도 저거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그럼 한번 일을 그렇게 시켜봐야겠다. 야, 이래봐. 너 이번에 일 잘했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봐. 맡아서 내가 줄 테니까 통으로 한번 기획을 해봐.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신세대들은요 조금 난감해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 처음부터 그 모르는 거를 찾아 헤매는 그 고민부터가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신세대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어요. 왜 그럴까? 자, 신세대들의 자란 문화 환경 속의 사고 습관은 혼자서 해보면서 애써 찾아보고 하는 습관보다는 어디에 조금 더 익숙하냐면 피광통키 애니메이션처럼 불꽃슛을 날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 혼자 계속 수백 번 수천 번을 던지다가 와 굉장히 빠르다 이거를 터득하는 게 아니라 그 공을 잘 던지는 프로 전문 코치를 모셔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웠던 경험이 익숙하죠.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들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기의 능력을 더 배양시키고 증진시키는 게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던져주고 마구 그냥 생각해봐 이것보다는 하나라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을 주고 또는 조금 가르쳐주면서 한번 해봐 한다면 좀 낫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배웠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사실 실패할 확률도 기성 선배들보다는 좀 적었던 세대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도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 해본 일을 하려고 안 하죠. 이왕이면 했던 일, 좀 잘한 일을 하고 싶고요.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뭔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작게 무언가를 배워가는 거에 좀 더 익숙하고 빠른 세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마다하려고 하고 사실 실패할 수 있는 도전에 대해서는 감히 이렇게 손을 못 드는 우리 후배들한테 그럼 과연 어떻게 업무 지시를 해야 할까요? 자, 이런 신입사원들한테,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업무를 작게 쪼개서 나눠주는 거라고 합니다. 한 팀에서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불쑥 던졌대요. 야, 돈 되는 뭐 없어? 돈 되는 거 좀 찾아봐.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밑에 차장님은 감이 딱 온대요. 아, 돈 되는 사업성이 좋은 아이템을 빨리 찾아오란 얘기구나. 그런데 반면 후배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 얘기야? 뭐 아이템을 찾으란 건가? 아니면 무슨 경쟁사 분석을 해라는 건가? 자료를 찾으란 건지 나한테 한 말인지 그냥 혼자 한 말인지 굉장히 해석이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있습니다. 뭐 급하시면 다시 얘기하시겠죠?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팀장님은 나름대로 본인은 무언가를 던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밑에서 제대로 받아서 업무를 진행한 사람은 드물게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작게 쪼개서 얘기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우리 같은 경쟁업체 중에 업계의 경쟁업체들을 좀 조사해 주세요. 그 특히나 매출 금액이랑 수익률을 중심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해서 먼저 하나를 던져요. 그런 다음에 그 자료가 나에게 오면 잘했어요. 이 상태에서 20, 30대들의 선호도를 다시 좀 분석해서 주십시오. 해서 더 작게 또 쪼개죠. 그래서 자료를 받게 되면 거기서 또 알고 싶어하는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을 찾는 일을 부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작게 쪼개서 온다면 신입사원들 또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면서 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척하면 척이지 그 말을 왜 못 알아듣니? 라고 하지만 나의 작은 수고로움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하는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접근이 다르다고 해서 모자라거나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말 배울 때 보면은 그림으로 말을 배우는 애들도 있고요. 또는 소리로 말을 배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부족하거나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는 만큼 우리 또 다양한 세대들에 맞게끔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자, 차이는 틀린 게 아닙니다. 튼튼한 세대 소통을 위한 그날까지 세대 강장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힘